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최신 기출문제 2의 2019년 B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말 1급 실기 데이터베이스 과정이고요. 이 부분은 블로그에 문제가 올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설명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DB 구축이라고 해서 총 30점인데 우리는 1번 문제를 다 맞추셔야죠. 그쵸? 문제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1번 문제 30점을 따고 그 다음에 2번에 1번 폼 완성하는 거, 3번에 1번 보고서 완성하는 거 거기까지 하면 60점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2개 풀어서 10점, 10점 따서 5점, 5점, 10점을 따서 70점 합격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대로 봅시다. 거래처를요, 디자인 보기로 열으시고, 그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요 부분이 탭 창으로 열리면요,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서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탭 문서로 바꿔주시면 돼요. 확인. 다시 껐다가 킬게요. 이 설정이 전부 다 창으로 보여지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탭 창으로 돼 있으니까 거래처를 디자인 보기 이렇게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는데 헷갈리시면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빠르게 보죠.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 번호 필드를 선택을 하고 기본키 달아주시면 되겠죠. 완전 보너스 문제. 자, 2번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명 필드에 뭐예요? 중복적인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그럼 어디요? 인덱스라는 말이 빠졌네요.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중복 불가능으로 선택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인덱스에서 찾는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됐고, 그 다음에 거래처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에 값이 반드시, 얘는 필수잖아요. 그렇죠? 필수를 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하시면 되겠고, 거래처 테이블이 끝났으니까 닫고 저장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여러 개를 띄워놓고 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항상 닫으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또 열어볼게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성별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여가, 그러면 성별이라는 필드에 기본값에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여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여라고 써놓으면 기본값에 여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고객 테이블의 메일 주소의 값을 필드의 값이 반드시 골뱅이 문자를 포함한 오타네요. 무자가 아니라 문자게, 그쵸? 메일 주소의 필드의 값이 반드시 문자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얘는요 어디서 하면 돼요? 메일 주소 필드의 값에 메일 주소에 입력 마스크 문제는 안 나왔네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필드의 값에는 반드시 가 포함되도록. 요건가요? 키보드가 껐다가 골뱅이 이렇게. 자, 저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like는 는 대신에 like를 쓰시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골뱅이 앞뒤로 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글씨를 쓸 때 유효성 검사 규칙에 제한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골뱅이 좌우로 별을 붙인다는 거는 골뱅이 앞뒤로 모든 값이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like를 직접 쓴 게 아니라 골뱅이 별이라고 쓰니까 자동으로 입력이 됐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골뱅이 문자가 항상 포함돼서 나오게 되겠죠. 저장을 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쵸?
관계를 맺는데, 자, 제품 테이블과 매출. 관계는 어디서 맺어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여기서 한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인공들. 제품 테이블 있고, 매출 테이블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매출 테이블과 뭐가 필요해요? 제품 테이블이 또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해볼게요. 매출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과 매출은 일대 다 관계를 맺는데,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가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로 관계가 맺어지죠. 그쵸? 두 테이블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참조 무결성.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삼각형을 보고 체크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체크일까요? 체크 아닐까요? 체크죠? 두 번째,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매출 테이블의 제품도도 따라 변경된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죠? 자, 매출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제품 테이블의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얘는 언체크죠. 그래서 체크만 하시면 관계가 맺어지고요. 더 이상 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닫기 누르고 저장하시고 넘어가면 이번 5점을 금방 따시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콤보 상자 만드는 조회 속성 만드는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DB 매출 현황을 연결 테이블을 가지고 갖고 오라고 했어요. 외부 데이터. 그 다음에 가져오기. 뭐 하면 돼요? 파일에서 엑셀 파일을 갖고 오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요, DB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탕화면에 압축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 현황을 갖고 올 건데, 열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데이터 원본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연결 테이블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연결 테이블. 연결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문제대로 매출 현황의 파일의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고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매출 현황.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런 말이 없잖아요. 다음. 첫 행의 열머리 글 있음. 맞죠? 그죠? 필드의 이름으로 삼아라 라고 했고 다음. 그 다음에 연결 테이블 이름을 뭘로요? 매출 현황이라고 써 있으니까 마침 확인.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이 매출 현황이 엑셀에서 표가 바뀌면요, 여기에 있는 값도 같이 연결해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DB 구축의 30점을 다 따시는 거고, 자, 두 번째는요, 폼을 완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고객 관리를 한번 열어보면 지금 더블 클릭해서 폼을 열었는데 워크시트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보는 대로 이 형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서요. 자, 여기에 이제 고객 번호 이런 거 채워 넣으면 될 테고,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하면 완성이 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txt 고객 번호 뭐예요? 얘네들이 레이블이니까 txt 고객 번호와 가입일은요, 여기 언바운드된 이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고객 번호와 가입일을 그러면 여기다 쓰면 되죠. 고객 번호, 그 다음에 여기다 가입일. 아이고, 꺼져버렸어요? 고객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여기 속성을 열어서 쓰겠습니다. 데이터에 여기 써도 마찬가지죠. 고객 번호, 그 다음에 txt 가입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입일 바운드 시키고 폼 보기를 눌러주면 아직 2번 문제를 안 해서요. 단일 폼으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이 고객 관리 폼을 열어서요, 형식을 데이터 시트가 아니라 단일 폼으로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단일 폼.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에서 폼 보기를 보면 요게 뿅 나오잖아요. 그죠? 이 화면을요, 요렇게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문제랑 겹쳐서 속성 창이 안 보여지니까 요렇게 해놓고요. 자, 3번이요. 본문의 txt 고객 번호 컨트롤에, 자, 디자인 보기에서 txt 고객 번호 컨트롤은 뭐가 되는 거예요? txt 고객 번호는 레이블 옆에 텍스트 고객 번호니까 얘기했죠? 얘를 못 찾으면 여기서 찾아주셔도 됩니다. 고객 번호. 여기 뭐 하래요?
컨트롤의 사용 가능 속성을 아니오로, 값을 편집할 수 없도록 잠금 속성을 예로. 얘는요, 어디 있을까요? 데이터에 있네요. 사용 가능 속성을 문제대로 아니오로, 잠금 속성을 예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탭에 사용 가능 옵션과 잠금 옵션을 설정을 해주는 게 3번 문제고, 그 다음에 폼의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식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객 관리 폼의 형식을 열어서 이 형식에 해당하는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를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5번이요. 폼 바닥글의 컨트롤. 폼 바닥글의 컨트롤,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의 탭 순서. 이건 전에도 나왔잖아요. 속성 옆에 탭 순서. 폼 바닥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 이전, 닫기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자동 순서를 먼저 눌러볼게요. CMD 처음, 이전, 다음, 마지막, 등록, 닫기. 이게 만일에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2번에 1번도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탭 순서라는 거는 여기서요.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바닥글은 뭐 따로 선택이 안 되지만 여하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우리는 2번에 1번, 3번에 1번만 풀어도 60점인데 2번에 2번, 3번만 맞춰도요 70점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고객관리 폼 여기서 CMB 성별 컨트롤에 그러면 얘겠네요. 그렇죠? 콤보 성별 얘니까 얘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하래요. 남녀의 문자열이 목록으로 나타내도록 하시오.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이 폼을 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객 관리의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이 컨트롤을 불러온 다음에요. 그쵸?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에 행 원본을요. 행 원본 유형을 감 목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문제를 볼게요. 문자열이 목록으로 나타내도록 감 목록이 되겠네요. 그죠? 감 목록으로 바꾸고 이 행 목록에 뭐라고 쓰냐면요. 남, 여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목록 위에 값은 입력할 수 없죠. 감 목록 편집은 여기에 목록값만 허용 예라고 바꿉시다. 밸류의 목록으로 만들어줬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저도 헷갈려서요. 폼 보기를 눌러서 얘를 딱 눌렀을 때 남녀 이게 맞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컨트롤을 찾아서요. 데이터에 관련된 거니까 얘를요. 이 컨트롤 원본은 성별이라는 필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 원본 유형에 순서가 원래 좀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조회 속성 테이블 커리로 만들어서 셀렉트 이렇게 해서 콤보 상자로 만들었지만 지금은요. 내가 값을 집어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 목록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록값만 허용. 목록 위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그러면 목록값만 허용해 예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간단한 건데 여기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5점을 쉽게 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3번도 바로 보겠습니다. 고객관리 폼에서 폼 머리글에 CMD 거래내역 얘겠네요. 그렇죠? 커맨드 거래내역. 이 컨트롤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온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얘는요, 매크로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얘를 이벤트에 온클릭 이벤트 눌렀을 때 점점점 코드 작성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시면요, 커마 1급 실기 부분에 액세스의 기초 부분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호쌍 쌍호쌍 이 부분만 조금 보시고 오셔도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기에 들어가는 거, 매크로로 하는 거, 그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학습하고 오시면 보다 수월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호쌍쌍호쌍 공식이잖아요. 아니구나. 자, 볼게요.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서. 자,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컨트롤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대요. txt 고객번호 컨트롤의 값과 동일한 고객번호를 갖는 레코드만 표시를 할 건데, 온클릭을 누르고 얘가 되면 고객 매출 조회 폼을 폼보기 형태로 열면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조회 번호를 여기에 txt 고객번호 여기에 고객번호를 입력을 하면요, 여기에 나타난 친구가 고객별 매출 조회 폼에 들어가 있어서 이 폼이 폼보기로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뭘 눌렀을 때? CMD 거래 내역을 눌렀을 때.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친구가 고객별 매출 조회에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고객 번호에 해당하는 친구의 내역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뭐 했을 때? CMD 거래 내역을 점점점 했을 때. 그쵸? 그러면 그거를 눌렀을 때 뭐가 돼야 되냐면 do cmd open. 자, do 커맨드 명령을 실행해줘. 폼을 열어줘. 그쵸? 폼 이름이 뭐야? 고객별 매출 조회. 고객별 매출 조회라고 쓰고요. 컴마. 폼보기 형태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액티브 그냥 앵노멀 그냥 이건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기본값이 액티브 노멀이잖아요. 그쵸? 그냥 넘어가면 돼요. 필터 네임은 없죠? 어떤 거를 성별이 남인 친구를 필터링해 이런 건 없으니까 또 컴마. where 컨디션이에요. 우리가 호쌍쌍호쌍 공식 딴 것처럼 여기에 그 공식에 해당하는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조건이 뭐예요? 고객 번호는 txt 고객 번호잖아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쵸? 그러면 고객 번호는 호쌍 한 칸 띄고 연결연산자 txt 고객 번호 한 칸 띄고 연결연산자 쌍호쌍 요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여기 제가 한 게 문제에서 고객 번호는 txt 고객 번호야 이 부분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 중에 호쌍쌍호쌍이라는 공식을 하는 조건을 따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그거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면 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액세스 기초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조금 보시고 넘어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서 조회가 되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Alt Q 저장을 하고 폼 보기를 봤어요. 그럼 고객 번호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럼 거래 내역을 누르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2번 공식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조회 및 필터 속성에서 1번이 안 되면 우리는 뭐예요? 호 빼고 뒤에 거 다 빼고 요게 2번 공식이었잖아요. 그쵸? 호쌍 쌍호쌍 공식으로 쓰되 만일에 필터링이 되면 그냥 두면 되지만 만일에 필터링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2번 공식 호 빼고 뒤에 거 다 빼고 Alt Q 확인. 그래서 또 해보면 되잖아요. 저장을 하고 폼 보기를 눌러서 내가 거래 내역을 눌렀을 때 폼 보기를 눌러서요. 거래 내역을 눌러서 보면 5연선에 해당하는 애가 딱 보여지잖아요. 그쵸? 고객별 매출 조회를 열었고 얘를 눌렀을 때 그 번호에 해당하는 애가 열렸잖아요. 5번으로 바꿨어요. 거래 내역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5번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조회 및 속성에 해당하는 조건 따는 게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쌍 쌍호쌍 공식 공부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오셔야지 이렇게 2번, 3번 맞춰서 70점 따는 거지. 자, 3번에 1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를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고객별 매출 내역을 인쇄미리 보기로 열어서 우리는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보니까 샵 네임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있네. 그럼 이거는 다 바운드 시키면 되겠고 건수, 총금액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바꿔서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대로 하면 저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고객별 매출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그럼 우리는 고객별 매출 내역이라는 보고서의 원본을 확인하면 되죠? 정사각형을 눌러서 데이터의 레코드 원본에 뭘로요? 고객별 매출을 집어 넣어주면 아까 샵네임으로 됐던 부분들이 다 입력이 될 거예요. 그죠? 연결이 돼서 뿅 바뀌었네요. 자, 2번이요. 현재 1차적으로 고객번호 필드 기준으로 그룹화되어 있다. 이거는 보고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룹화 및 정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 정렬 및 그룹화, 아니면 여기 디자인에 그룹화 및 정렬이 있잖아요. 이 메뉴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고객 번호를 기준으로 그룹이 돼 있고 매출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그러면 우리는 정렬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뭐요? 매출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계산은 컴퓨터가. 그래서 닫고 나가면 되겠고, 2번도 해결. 본문의 txt 매출일 컨트롤에는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하면 표시하지 않도록. 이거 많이 나왔잖아요. 본문의 txt 매출액은 얘일 거예요. 그쵸? 얘의 형식의 밑에서 몇 번째? 7번째. 중복 내용 숨기기를 얘라고 바꿔주시면 되죠. 자, 이런 것들은요, 여러 번 나와서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4번이요. 본문의 txt 누계 금액. 그러면 얘는 어딜까? 누계 금액? 얘일까요? 누계. 얘겠네요. 그죠? txt 누계 금액. 레이블 밑에 txt가 붙어서 이게 텍스트 상자가 된다고 했죠. 위에는 레이블이고,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에 해당하는 값이 컨트롤에 해당 고객에 대한 금액이 누계가 표시되도록. 그러면 데이터에 보면 누적 합계를요, 얘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룹별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저장을 하고요. 얘를요,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여기에 누계로 4만원, 금액 4만원, 6만원, 10만원, 18만원 더해지니까 누계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쵸? 그룹별로. 우리가 그룹을 아까 뭘로 정했죠? 그쵸? 그룹을 고객번호를 기준으로 그룹을 정했잖아요. 그럼 고객번호를 기준으로 내가 구매한 것들을 누계로 설정해요. 그룹별로 누계해줘 라고 해주는 거고요. 자, 5번이요. 고객번호 바닥글의 txt 건수. 그럼 얘겠네요. 그죠? txt 건수, 여기에 고객별 전체 레코드 수를 txt 총금액에 금액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시오. 금액의 총금액. 그쵸? 그럼 얘는요, 카운트 별이고, 얘는 썸 해가지고 금액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액세스에서는요, 개수를 셀 때는 무조건 카운트 별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카운트 별 쓰시면 돼요. 그리고 txt 총금액에는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뭐 하면 돼요? 는 sum 가로 열고 금액이라는 필드를 합해줘 라고 하면 되겠죠. 금액은 필드니까 대가로가 이렇게 뿅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이렇게 금액의 합계가 5건, 금액의 합계가 구해지겠죠. 그죠? 이게 누계로 됐으니까 총 금액도 쉽게 구해지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푸셔도 우리는 70점 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 합격한 거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고객관리 폼. 다른 것들은 다 닫아주세요. 다른 문제로 넘어갈 때는요,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띄워서 문제를 풀자고요. 고객관리 폼에 CMD 조회, 얘겠네요. 얘를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얘는요, 미점 필터잖아요. 필터 기능을 사용할 것, 이름 필드의 txt 조회에 입력된 문자를 포함하는 레코드만 표시하도록 설정할 것. 그러면요, 보세요. 호쌍 쌍호쌍 공식이 저기 2번 문제에도 나왔고 지금 여기도 나왔잖아요. 얘를 클릭을 할 때 디자인 보기, 온클릭 이벤트, 코드 작성기,
필터 속성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미점 필터는 조건 미점 필터 온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true.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이름 필드에 txt 조회에 입력된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호상 쌍호상 이름은 호상 한 칸 띄고 연결연산자 txt 조회 한 칸 띄고 연결연산자 쌍호쌍인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함하는 일부만 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3번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호쌍 쌍호쌍 공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처음 할 때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조건이 이름이 txt 조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요. 이 조건을 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은 꼭 연습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호쌍 쌍호쌍 영상을 좀 찾아보세요. 이름은 는 대신에 3번 공식은 뭐야? like, select, from, where, like, ampersand 얘네들은 좌우로 한 칸씩 띈다고 했잖아요. 그죠? 는 대신에 like, 호쌍 안에 별, 쌍호단에 별 요렇게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요 2번 문제 해결됐고 자 그러면 우리 75점 딴 거예요. 얘 닫고 저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4번 커리 만드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쵸? 1번, 2번, 3번, 4번. 자, 1번은요,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를 삭제를 한대요. 불량 고객 삭제 커리를 SQL문으로 작성을 할 건데, 얘는요,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에 아무것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 SQL문 보기를 써서 여기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SQL문을 써주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SQL문은 우리한테 어려워요. 그쵸? 우리는 커리 디자인으로 다 하고 싶은데 얘는요 SQL문으로 작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출 테이블로부터 고객 테이블을 갖고 와서 고객 번호를 갖고 와서요. 거기에 없는 애들을 조건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delete라고 씁니다. delete 별 모든 값을 삭제를 해줘. from 밑에다 쓸까요? from 어디서? 고객 테이블에서. 그런데 where 조건이 고객 번호가 밑에다 쓸까요? 요거예요. not in이라고 씁니다. not in 가로 열고 select 고객 번호를 from 어디서 갖고 와요? 매출 테이블에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delete 별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삭제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고객 테이블에서요. 고객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삭제를 할 건데 그게 뭐냐면 조건이 고객 번호가요. 어디? 매출 테이블로부터 뭘 갖고 와요? 고객 번호를 선택해 올 건데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를 삭제를 해줘 요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매출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를 선택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을 찾은 거는요 not in이라고 써서 없는 반대되는 것들을 모두 삭제해줘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렇게 그러면요 얘를 일단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뭘로요? 불량 고객 삭제 요 부분은 조금 외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요 불량 고객 삭제라고 해서 요렇게 좀 한번 써보시고 한번 좀 외워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번 문제랑 1번이랑 2번 문제가 또 이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은 다음 문제를 풀려면 닫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볼게요. 고객관리 폼에 CMD 고객 삭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얘겠네요. 그쵸? 커맨드 고객 삭제 얘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뭘 하라고 했냐면 우리가 좀 전에 만든 불량 고객 삭제 쿼리를 실행할 것 이라고 했어요. 매크로 2로 만들어서 지정할 것 이라고 했어요. 매크로를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하면 우리는요 먼저 만들기에 매크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게 뭐예요? 매크로를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오픈 쿼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쿼리를 실행을 할 거잖아요. 그쵸? 오픈 쿼리 이름은요 뭐요? 불량 고객 삭제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나는 이 매크로 1의 이름을 뭘로요? 매크로 2로 생성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쿼리 이름을 고객 삭제로 할 거고 얘는요 뭐 데이트 시트 이건데 그냥 두시면 됩니다. 얘는 뭐 편집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쵸? 매크로의 이름을 뭘로? 매크로 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닫고요. 뭐 하면 돼요? 디자인 보기에서 얘를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면 되는데 온클릭 이벤트에 우리는 뭘 지정하면 돼요? 매크로 2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열어서 고객 삭제를 누르면 삭제 쿼리를 시행하여 테이블에서 쿼리를 수정합니다. 예라고 해볼게요. 지정된 테이블에서 일행을 삭제합니다. 지금 우리가 삭제하는 건 어떤 걸 삭제하는 거예요? 1번의 걸 삭제하는 거죠.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죠?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를 삭제한대요. 그죠? 그러면 얘라고 하면 삭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어지는 문제예요. 고객 테이블이 있고 매출 테이블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매출 테이블에 없는 불량 고객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친구들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한 번도 구입 안 한 친구들이 이거는 우리는 매출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산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고객 번호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썼어요? 여기 select from 어떻게 썼어요? select 고객 번호 from 매출액.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를 골라서 그게 아닌 애들만 딜리트 해줘. 고객 테이블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SQL문은요 한 줄로 다 써도 됩니다. 이렇게 좌우로 select from where like ampersand는 좌우로 한 칸씩 띈 것처럼 좌우로 구분만 해주고요.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만 해주면 돼요. 이거는 1, 2번이 같이 되는 문제네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을 못 풀면 2번 문제도 풀 수가 없네요. 저장을 해주면 되고 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매출액 우수 고객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매출 테이블에 고객 번호별 금액의 합계를 조회할 것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을 눌러서요. 뭐가 필요해요? 매출 테이블 닫기. 자, 실행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고객 번호. 고객 번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액의 합계잖아요. 그쵸? 이렇게 갖고 와서요. 자, 고객 번호에 해당하는 매출 테이블에 고객 한 사람이요. 뭐 이것도 사고 뭐 선글라스도 사고 모자도 사고 바지도 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고객 번호는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겹쳐지지만 이 금액들은 합한 값으로 보여줘 라고 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 이거는 보너스 문제예요. 시그마를 누르면 묶는 방법 고객 번호는 같이 묶어지고 금액은 함수를 합계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요 이렇게 그런데요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했고 자 그런데 지금 10건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48건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뭔가 더 해줘야 돼요. 뭘 더 해줘야 될까요? 필드와 필드명.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매출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별 금액의 합계. 여기서 따로 해줄 수가 있나요? 문제가 틀렸나? 자, 제가 문제를 좀 볼게요. 제가, 이게요? 실행을 했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서,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10건입니다. 그런데 48건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니까 금액 총계가 높은 수부터 10개, 685000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금액의 합계의 조건을요, 해주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685000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하면요, 10건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내림차순. 그쵸? 한 번 더 푸는 거네요. 시그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똑같이 표시가 되도록 우리는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게 고객 번호는 맞고 금액의 합계가 금액 총계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 앞에다가 금액 총계 땡땡 해주시면 되겠죠? 이 필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우리는 113 똑같이 나오잖아요. 10건 685 000 이렇게 되면 커리를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것도 좀 매출액 우수 고객 새로운 유형이네요. 요게 이전에는 디자인 보기에서 반환을 5등까지만 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685 000 이상인 친구들의 해당하는 값들을 조건을 만들어서 값을 갖고 왔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4번은 뭐예요? 크로스탭 컬입니다. 그쵸? 크로스탭 컬이 문제에도 나왔네요. 딱 보면 아셔야 돼요. 제품 이름이 들어가 있고 얘는 기간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재고량의 합계가 구해졌네요. 그러면 만들기에 컬이 디자인,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뭐예요? 제품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 건데 우리는 크로스탭 컬이를 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제품 이름이 먼저 와야 되고 얘의 행머리글, 행열 값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재고량의 합계를 조회하는 크로스탭 컬. 제품 이름별 공급업체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요, 1, 2, 3, 4가요. 공급업체인가 봐요. 공급업체를 더블 클릭했어요. 그래서 얘를 열머리글. 그 다음에요, 재고량의 합계니까 우리는 값으로 재고량을 넣어주되 얘를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재고량의 합계니까 묶는 방법을 합계로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이게 공급 업체가 맞네요. 그쵸? 33, 3, 7 이렇게 되는데 행머리글이 하나 더 있죠? 재고량 합계라고 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저거랑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니까 뭘 더 하면 돼요? 여기서 행머리글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필드명이 재고량 띄고 합계 땡땡이라고 하고요. 재고량을 넣자고요. 재고량 요렇게 할까요? 그냥 재고량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행머리글로 일단은 바꿉시다. 그 다음에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7, 3, 10, 20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필드 명만 뭘로 바뀌면 돼요? 재고량 합계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쵸? 여기에 재고량 띄고 합계 땡땡 엔터.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얘는 행머리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21건이 되고 마지막에 9가 되고 67, 67, 50, 50 이게 비슷하게 맞으면 우리는 이 문제도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쿼리 이름을 저장 뭘로요? 제품별 재고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쿼리 문제까지 다 풀어봤네요. 이거는 뭐 비주얼 베이직에서 뭔가 프로시저를 만드는 코딩하는 문제는 없었고 그냥 1번, 2번, 1번 정도가 그 정도? 1번, 2번이 연결된 문제였고 3번, 4번이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문제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지금 이전에 앞에서 풀었던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거의 다 유사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호쌍 쌍호쌍 공식 해서 사용한 거 있잖아요. 조건 따는 거, 문제를 읽고 조건 따는 거. 나머지는 그냥 속성에서 그냥 선택하는 요런 정도의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잘생긴 이민남 블로그에 검색을 좀 해주세요. 잘생긴 이민남. 여기 딱 있네요. 빙에서는 딱 나오네요. 호쌍쌍호쌍.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받으셔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카테고리에 보면요. 이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카테고리에 여기 보이시나요? 얘는 눈을 꺼야 되겠다. 자, 여기 얘네도 눈을 꺼야 되겠다. 카테고리에 보시면 커말 1급 실기 필기 문제라고 해서 커말 1급 실기 시험 준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엑셀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액세스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 기초처럼 액세스 기초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회 속성이 있잖아요. 호쌍 쌍호쌍 조건, 문제에서 조건을 딴다는 거는 이 두 번째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먼저 보시고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한 방에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는 오늘 안 하고 내일 오전에 녹화를 해서 올려놓으려고 했는데요. 댓글에 또 영상이 오늘 올라오나요? 라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부랴부랴 녹화를 해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인기 없는 유튜브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공부해서 나 자격증 땄어. 이렇게. 그러면 잘생긴 이민남 유튜브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